네, 첫 번째 질문 현장 질문입니다. 부산대병원 사직전공의 박경원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경 후보님한테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병원 사직전공의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강희경 후보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중앙일보에 무례한 공무원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의협 비대위 무슨 일이라는 기사가 나신 거는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내용에 이제 강청희 민주당 보고를 특위 원장이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가 정치적 유불을 떠나서 공론에 나와 할 말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의협 비대위가 안 나온다면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보님의 행보로 이제 의협 및 의사들, 사직 전공의들, 의대생들 받지 않아도 될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존중, 상호 간의 이해,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셔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론회 관련해서 대전협 및 의대협과 사전에 상의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지난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올특위 그리고 일부 의사단체들이 참여했던 여야의정 협의회에 의해서 문제를 되풀이하고 싶으신 건지 인지 의문이 듭니다. 후보님의 지난 행보를 보면 제대로 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을 한 주체가 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해당 토론회에 대해서 좌장은 안 나간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리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해당 토론회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협 및 대전협 의대생들이 욕을 먹게 생겼는데 이 토론회를 잠시 멈추시고 혹시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 후에 차후에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수렴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토요일 날 탄핵이 됐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 12월 31일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려면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2월 24일로 날짜를 잠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대협 그리고 대전협 대표자분들의 연락처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실 만한 분께 연락을 해서 좀 의논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 대전협 그리고 의대협 아마 소속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 쪽의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문을 보냈고 대전 의전협 관계자에게는 논의 중이시겠지만 공문이 먼저 갑니다. 시일이 얼마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동욱 후보님께 질문입니다. 사상구의 강지훈 회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사상구 강지훈입니다. 경기도의사에서 전공의들 지원에 100억 가량의 이제 금액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타 지도 의사회에서도 다 지원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집행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한 게 전공의들의 용돈이 아니고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그래서 보통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결혼한 전공의도 있고 애들이 있는 전공의도 있고 그럼 애까지 있고 우유값 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들죠.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쳤을 때 100만 원을 지금 10개월 됐지 않습니까? 10개월 하면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의 금액이 1인당 1000만 원 받았단 말이냐 하지만 그 전공의는 한 달에 최저도 안 되는 100만 원 가지고 10개월을 받은 겁니다. 그 금액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럼 1000명만 하면은 100억이 됩니다. 저는 그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사직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최저 생계비를 10개월 지원한 게 그 금액이 100억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태구 후보님께 질문입니다. 네, 조완영 회원님.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의원 조완영입니다. 김태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인총에서 전 회장 불신임 후에 비대위 구성을 위한 표결 전에 각 2명씩
토론이 끝난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비대위 반대 의견을 대의원들 진하셨고 이는 그때 임총 현장에서 매우 큰 혼란을 야기했었습니다. 혹시 대의원 의장과 사전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논의하고 발언하신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신 건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총 당시 아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아마 의견을 대의원 의장님께서 아마 불시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급하게 옷을 입고 쫓아나갔으니까요. 당시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비대위 구성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그리고 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의 스탠스, 위원 구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렇다면은 선관위 규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보궐선거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한다면은 그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겁니다. 그런 의도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탄핵 국면이 발생할 걸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탄핵 국면이 예상이라 됐다면은 스탠바이 했을 수도 있다는 저희 의견을 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해무는 어쨌든 의협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고 의협이 비상체제하에서 가는 걸 늘 저는 선호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냈던 거고 지금 현재 저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돼서 잘 진행되고 있고 저도 회장으로서 16개 회장으로서 다 같이 열심히 도우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비대위 중심으로 대표자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최안나 후보님께 질문입니다. 서성신 의원님. 네, 금정고의사회 서승진입니다. 후보님은 사직 전공의들과의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명분하에 대전, 부산 등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고 이로 인해 의협과 전공의 비대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심사숙고 안 된 아이디어로 인해 회비 낭비와 전공의 갈라치기를 통하여 이면택 집행부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행사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1분밖에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무튼 들어와서 이면택 회장님과 박단 위원장은 뭐 취임 전부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협회로는 일반 전공의, 학생, 학부모까지 막 도대체 왜 전공의들과 포용을 안 하냐, 대화를 안 하냐, 소통을 안 하는 이유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디든 그래서 처음엔 협회로 오시는 분들 오셔라. 익명성 다 보장하고 모순 얘기한다. 그걸 계속 했더니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의협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모든 회의 다 들어와서 참관하고 보고 결정을 하라. 아무튼 들어와서 얘기만 하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럼 지방으로 가자고 했던 거고 그때 마침 새로 입사한 임진수 이사가 또 그런 것에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비용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전혀 그냥 교통비만 들었고 딱 한 말씀만 그걸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들어와서 모든 얘기를 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도대체 우리 저 의협은 개원이들은 우리 뒤통수 치려고 그 얘기들을 계속하니까 들어와서 얘기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열려 있다. 박단 위원장이 의대로 누구든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하고 참여하라는 걸 보여주려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뭐 이간질. 근데 어쨌든 그건 다 지난 이야기고 제가 끝까지 성과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이 굉장히 열띠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중단을 못 시켰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지를 보면 강희경 후보님한테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토론을 보면 1위가 집중적인 질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강기영 후보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강기영 감사합니다. 후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정유석 회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 부산시 그 이사 정유석입니다. 처음으로 회장 선거하면서 회장님들이 후보님들 얼굴을 다 보고 아마 이번에 첫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희경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전공의 TO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실제 지금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에 있다 보니까 뭐 우리 교수님들을 서포트할 어떤 전공의들을 많이 확보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얘기가 아닌지라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전공의 TO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이런 전공의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서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취직할 곳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해가지고 TO를 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혁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공약 마지막 6번에도 나와 있듯이 그 미래에 필요한 그 전공 의사 수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러니까 추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TO를 정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의 TO를 늘려달라, 이번에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떠나 있는 전공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전공의 지원이 진행이 돼서 이미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미 우린데 나중에 지금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이분들, 돌아올 때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한 전공의 TO 증가를 주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구 후보님께 질문입니다. 이정남 회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사고사의 이정남입니다. 김태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사직 전공의 및 휴학 의대생들에게 많은 소통의 노력으로 지지를 받고 계시점에 대해 감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많은 의사 직업 가운데 전공이 의대생들에게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전공의 비대위에 꼭두각시는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두각시라는 말은 좀 약간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휘둘린다, 꼭두각시다 이런 표현을 대단히 잘못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전공의들 저희 비대위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소통으로 비대위에 전공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간은 제가 협회장이라는 어떤 직위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시도회장으로서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멘토 멘티 사업 세미나를 열어서 그들을 같이 지원했던 거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협회장이 된다면은 어떤 결정할 순간이 온다면은 지금 현재처럼 전공의 의대생들 모든 직역과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 교수들과 많이 소통이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대학 교수한테 휘둘린다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수호 후보님 질문입니다. 서영은 회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시의회 정보통신의 서영은입니다. 주수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출마하시면서 준비된 리더십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하나다라고 하시고 또 그런 의사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모든 후보들과 리더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의하면 4분업을 또 분열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 보관과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인데요. 2000년도 의학분업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의학분업을 막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공의부터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모두 다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는 데 급하다 보니까 각과 이해에 따라서 가치관 이해에 따라 정부를 따로따로 만나서
협상을 하고 딜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그런 그에 우리가 갈라치게 당했던 거죠. 의사들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의사들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우리 의료계가 나가야 될 방향성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 설정을 하기 위해서 미래로 포럼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의료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제가 회장이 되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강희경 후보님입니다. 금정국 박승호 회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금정구 박성호입니다. 강희경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수 이외에 다른 직역을 경험하지 못하셔서 봉직이나 개원이들의 정서나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스스로 의협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다른 직역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와달라고도 하셨는데 직전 이면택 집행부도 임원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만 있다면 다들 들어와 함께 잘 도울 것 같지만 현실은 처음부터 손발이 면 함께 일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조직을 맡는다는 것도 걱정인데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의협을 꾸려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주신다는 분들을 그 사이에 4주 동안에 많이 만나 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안나 질문입니다. 경기도의사에 감사되시는 최상림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최상림입니다. 우리 최한나 후보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고 최한나 후보님이 어떤 성격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도 많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한나 후보는 아주 열정적이시고 한데 지금 우리가 비록 6개월이었지만 의협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또 경영을 대변인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그 업무가 우리 회원들에게 와닿지 못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가 이제 불신임까지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그래서 최한나 후보님께서는 이면택 후보님과 다른 협회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최한나 후보님만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네. 뽑아만 주시면 당일부터 보여드립니다. 당일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분명히 아니고 진짜로 저는 그리고 진짜 당부드립니다. 누가 되든 회원들이 뽑은 회장입니다. 저는 회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 들어갑니다. 정말 누가 됐어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 일을 했더니 이제는 이면택 회장님과 함께 물러나라고만 얘기를 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협에 들어왔을 때 젊은 의사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실제로 이제는 젊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구상하고 해왔던 거 아직 발걸음 뗀 상태의 것을 제가 시작하면 바로 할 것이고 정말 이면택 회장님 얘기를 제가 더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이면택 회장님한테 한 가지 고마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박단 위원장이 절대로 같이 안 하니까 뒤로 물러가라. 올투기도 빠지고 해서 책임질 일만 책임져라. 우리 젊은 뭐든지 할 때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과를 채 모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 개인적인 불호를 떠나서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주수호 후보님 질문입니다. 네, 준한영 회원님 여기 직접 적어 주셨는데 본인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주수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부의장 준한영입니다. 이번 의료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의료 민영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 회장님이 되시면 앞으로 민영보험사가 주가 되지 않고 우리 의사가 주가 되는 그 민영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독점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상에서 독점은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 독점 중에서 가장 나쁜 독점이 국가 독점입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 독점이 국민건강보험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영이라고 본 건 우리 민영하고 그러면 마치 그게 미국식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 못 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좌파들이 만드는 선동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의료보험과 의사와 간에 1대1이 아니라 단체와 회사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독점 중에 가장 나쁜 독점이 국가 독점이고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한 국가 독점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깨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강희경 후보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형섭 해운대구의사장님 질문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띄우셨습니까? 그러면은 건너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강희경 후보님. 기장문 제대호 선생님. 제대호 선생님. 제대호 선생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대호 선생님. 기장문에 정대호 선생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스킵하겠습니다. 아이고 기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강희경 후보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경수 고문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무리 피날레를 생각하시고 모든 후보의 5명 후보님 정말 이야기 잘 들어 고생 많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회장을 맡아서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성을 보고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주소리 후보님하고 같이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그때부터 투쟁을 했고, 제가 그때에도 뭐 젊을 때지만은 그 뒤 제가 부산시 의사회장, 그다음에 의사협회 직무대행할 때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뭐 투쟁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부회장할 때, 노원개장할 때 그때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뭐 묻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모든 후보한테 묻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우리 지금 회원들이 일치 단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회원들 어떻게 하면 일치 단결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파업이 강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부는 그냥 대화만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진짜 감옥 갈 각오로 진두지휘할 생각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다 모든 후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 후보님들이 1분 이내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후보 김태구 후보님. 네, 단결을 위해서는 1번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이고요. 아마 소통은 제가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면은 직역의 단계를 이루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조직 이익을 좀 강화해야 된다. 같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합심해야 된다.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할 거고요. 감옥 갈 각오는 제가 2월에 벌써 구속 수감을
각오하고 벌써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협회장의 위치라는 것은 아마 그보다 더한 걸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치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그리고 홍보와 정부와의 협상과를 통해서 그 의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을 그리고 사실 회원들께서 하시는 것을 홍보해 드리는 거, 회원들께서 홍보하기 어려운 거, 설득하기 어려운 걸 잡아가지고 그걸 파고드는 거, 그것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6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대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감옥 가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파업을 하더라도 감옥 갈 필요 없는 형태의 파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조가 된다면, 의사 노조가 된다면 물론 개원이 선생님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공직위 선생님들 노조 만들 수 있습니다. 노조 제대로 만들어서 단체 행동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단결하기 위해서 무슨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요. 간혹은 가끔은 리더가 좀 강제적으로 끌어갈 필요도 있어요. 독선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 3월 1일 날 우리 집으로 그 조사관들이 경찰 수사관들이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저는 떳떳이 내주고 아이폰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풀어줬어요.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저는 죄스러운 행동이 아니고 떳떳한 행동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 봐라. 봐서 만약 실정법 어기했으면 니네들이 마음대로 잡아가더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저만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풀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 수사 들어가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겁먹고 났나 보던데 저는 경찰 수사관들이 제 눈치 보면서 수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옥 가는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 상황에서 감옥 가는 거는 절대로 죄스럽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정권이 잡아간다면은 웃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 올 겁니다. 예, 단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리 회원들이 누구나 다 따라올 그런 수준들이 다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지휘할 수 있느냐? 저는 지난 1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의사회 회장이 임원이나 직원 시키지 않고 집회 신고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왜 회장님이 오십니까? 제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제 이름으로 제가 집회 신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 출근길 투쟁할 때 134일 동안 회장이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두 번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임원이 돌아가거나 나머지 사람들 시키는 게 그렇지만 저는 그 투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제가 현장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춘숙 의원의 1년간 투쟁 결과도 제가 정춘숙 의원에게 2번 고발도 회장이 당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김태구 대표님은 행정처분이죠. 저는 형사처벌로 기소돼서 정식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게 저는 지금까지 경기도의사에 격렬한 투쟁하면서 모든 형사적인 책임 회장이 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회장이 지겠다고 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뭐 이동욱의 의료 정책 이야기 보시면 굉장히 격렬한 투쟁을 해왔고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했고 매번마다 그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형사처벌시키겠다는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옵니다. 이동욱의 의료 정책 이야기 보면 제가 거기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고 제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진두지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1년간의 투쟁도 진두지휘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저는 리더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 흩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원 중에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 의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 우리의 리더십이 앞장섰던 리더십이 그것을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어쨌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어져 있는 게 우리 각 전국 지부 대의원회 그런데 거기랑 완전히 별개로 집행부가 이렇게 활동하고 평가받고 비난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는 회장이 시작된 첫날부터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시도 대의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하신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명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고 감옥 말씀하셨습니까? 저 계엄이 일어났던 날 밤에 모두가 일단 좀 두고 보자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전공의와 가족들 정말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의협의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입장도 안 내고 그 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변인이 제가 갖고 있는 게 대변인 최하나이기 때문에 제 이름 걸고 문제 있으면 나부터 잡아가라. 진짜 그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협회장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회원들의 희생을 앞세우는 그런 투쟁은 저는 정말로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회원들의 희생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당연히 회장은 감옥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우리